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의 인재상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울산과학기술원의 경우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지 4년에서 5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유니스트의 설립 배경과 더불어서 과학기술원 전환이 되면서 어떤 인재상을 확립을 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울산과학기술원은 한국과학기술원과 마찬가지로 첨단 융합학문 분야의 창의적 리더 양성과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의 개발 연구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설립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산하 국립특수대학교입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역시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교육부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특수대학교 고등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카이스트와 마찬가지로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간혹 IST, 이스트가 무슨 어휘의 줄임말인지 질문을 받곤 하는데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줄임말로서 말 그대로 과학기술원을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 중에 선생님 대구 경북은 줄임말로 해서 대구 경북 DG 해서 디지스트라 부르고 지스트 같은 경우는 광주과학기술원이라서 그냥 지스트라고 부르는데 왜 울산에만 N 국립이라는 용어가 표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다른 과학기술원과는 조금 다른 설립 배경을 갖고 있어요. 유니스트는 처음부터 과학기술원으로 설립된 것이 아니라 울산 국립대학교에서 전환이 된 과학기술원입니다. 유니스트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울산 지역에는 4년제 종합대학교가 이 현대그룹 고 정주영 회장이 세운 현대중공업그룹 산하의 사립대학인 울산대학교밖에 없었어요. 인구가 120만 명, 굉장히 대규모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이 없었던 울산시는 당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고 노무현 대통령의 울산 지역 국립대학 설치, 대선 공약에 힘입어서 울산국립대학교를 설립하는 계획에 착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설립된 이 울산국립대학교 설립 계획은 2006년에 부지 선정하고 총장 선정 과정을 거쳐서 가시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유니스트의 초대 총장으로 부임했던 조무재 경상대학교 총장이 유니스트의 과학기술원 전환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포스텍을 설립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줬던 김옥일 박사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울산국립대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와 같은 직업국으로서 4년제 종합대학교로 개교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 조무재 총장이 당시 평범한 4년제 국립대학교 설립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업국 하나 늘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뿐만 아니라 지방국립대학교의 정체성만으로는 이 울산국립대학교의 기존 설립 목적이었던 산학협력 그리고 울산지역 우수인재 확보 양성이라는 이 목표 역시 허황된 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조무재 총장의 해결책으로 내놓았던 방안이 바로 울산국립대학교를 울산지역의 공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학협력 중심의 이공계 특성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대전광역시의 카이스트 그리고 대덕연구단지의 산학협력, 교육협력 단지 그리고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과 실리콘밸리 등을 예시로 들면서 여론을 전환하는 데 성공을 해요. 그래서 원래는 1000명에서 1500명 규모로 설립 예정이었던 울산국립대학교가 이 500명에서 700명 규모의 과학기술화 특성화 대학으로 설립되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니스트의 전신인 울산국립대학교는 4년제 국립종합대학이 아니라 울산 지역과학기술 특성화 대학, 울산과학기술대학교 UIT라고 해서 2009년 3월에 울산 지역에서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시절까지만 해도 이 유니스트는 과학기술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적인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였는데 이제 오랜 논의 끝에 4년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를 설립된 유니스트가 위기를 마주를 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지스트에서 학부 신입생을 모집을 하기 시작한 것은 물론 2014년에는 디지스트에서 학부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면서 이 대전 지역 중부를 비롯해서 더 아래에 있는 하부, 대한민국 국토의 하부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로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유니스트의 계획에 현실적인 방해물이 생겨요. 과학기술원이 생겨나면서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이라는 유니스트의 정체성에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된 거죠. 애초에 과학기술원이 있는데 뭐하러 그 대학에 갈 메리트가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당시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는 정식 과학기술원도 아닌 유니스트가 다른 두 과학기술원에 비해서 비교적 급이 떨어진 것은 아닌가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존재를 했어요. 실제로 당시까지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재학을 하던 학생들 중에서도 과학기술원 전환이 언제 되느냐 총학생회를 통해서 학교 측에 의견을 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유니스트 측에서는 보다 나은 경쟁력을 어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원 체제 전환이라는 강수를 두게 됩니다. 그래서 2011년 6월경에 울산과학기술원 대학교라는 교명을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는 기사가 발표가 되었고 2012년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박근혜 대통령이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원 전환 및 울산지역 R&D 특구 조성을 대선 공약으로 걸며 수월하게 과학기술원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북도 등의 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했던 여러 국회의원들이 견제를 합니다. 왜냐면은 울산에도 과학기술원이 하나 생기면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나 지스텍 경쟁력이 비교적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국회의원들의 견제를 꾸준히 받다 보니까 체제 전환이 계속해서 늦어졌고 결국 유니스트 측에서 국회나 교육부를 어떻게 설득을 하냐면 새로운 과학기술원 설립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설립하는 반면에 유니스트는 애초에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교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학교 간판만 바꾸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2015년 3월 27일에 유니스트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2015년 9월부터 우리가 아는 지금 형태의 울산과학기술원이 성립이 되어서 이어져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로만 하면은 실감이 안 나는 학생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서 당시 수시 입결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특이사항이 맨 오른쪽에 나와 있고 수시, 선발 인원 이렇게 나와 있고 모집 인원과 경쟁률이 나와 있는데 일반 종합대학교 모집으로 할 때까지 평균적으로 수시 경쟁률이 5점대를 넘지 않아요. 개교 첫 해인 8.34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3.445, 7.89, 그리고 4.2, 3.68, 4.9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학기술원 전환이 되고 난 이후부터는 평균적으로 9점대의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 과학기술원 전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고 유니스트 측에서 다른 과학기술원에 지지 않게 과학기술원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한 강수가 굉장히 잘 먹혀든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니스트 지원하는 학생들은 이 과학기술원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자기소개서에 굉장히 잘 어필해야 되는데 우선은 유니스트 학사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학업 계획을 갖고 있느냐가 과학기술원의 정체성을 활용하기에 가장 좋은 이야기 소재이기 때문에. 자, 유니스트 경우에는 수업 위에부터 과제부터 시험까지 싹 다 영어로 진행이 되는데 가끔 이공계열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유니스트라고 해서 과학기술원이라고 해서 국어나 영어 역량은 싹 다 버리고 수학이나 과학 역량에만 치우치는 학생들이 있는데 애초에 수학이나 과학에만 치우쳐져 있는 학생들은 과고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일반고 학생들을 선발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 중에서 유니스트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굳이 수학 과학적 역량뿐만이 아니라 국어나 영어를 통해서 소통 역량,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어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유니스트도 카이스트나 포스텍과 마찬가지로 무전공, 무학과 상태인 기초과정부로 입학을 하게 되고 이공계열 입학생과 경영계열 입학생으로 모집을 해서 두 계열 각각의 기초과정부로서 기초 과목들을 이수를 하게 됩니다. 문과에서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는 학생들 중에서 어정쩡한 서울권 대학의 경영학과 갈 바에는 유니스트의 경영계열을 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해서 유니스트의 수시 원서를 접수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조금 고려해야 될 점이 유니스트 경영계열 1학년 학생들은 기초과정부 소속 학생으로서 수학, 과학 관련 수업들을 모두 이수를 해야 돼요. 이게 유니스트 경영계열 졸업자들이 다른 경영학과 학생들 졸업자들보다 취업이 조금 잘 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수학, 과학이 싫어서 문과로 도망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마련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학점이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석소장의 제자들 중에서도 너 유니스트 경영계열 가면 수학과 이과 수준으로 해야 되는데 라는 조언을 무시를 하고 갔다가 여름방학에 선생님 저 여기서 더 이상 공부 못하겠으니까 인서울권 경영학과로 반수를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 여러분들도 이 점을 잘 참고를 하시고 유니스트 경영계열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계열 1학년 전공성 같은 경우는 매스 앤 사이언스에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학부생들이 배우는 고급 수학, 고급 과학을 배우고 IT, 프로그래밍이나 경제학 원론 같은 문과 중심의 학문을 배우게 됩니다. 다만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수학을 잘하는 문과 학생들한테는 유니스트 경영계열 자체가 굉장히 적합한 학과이기 때문에 유니스트 경영계열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학종 자기소개서에 수학과 데이터 관련 역량들을 중심적으로 어필을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니스트의 인재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유니스트 역시 과학기술원 하나로서 융복합 역량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기는 한데 다른 과학기술원과는 다르게 국립과학특성화기술대학교라는 목적을 갖고 설립된 역사를 갖고 있는 만큼 기본적인 공학적 사고와 이공계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공학계열에 대한 기초 소양과 역량을 본인이 갖고 있다는 것을 자기소개서에 잘 어필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유니스트가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인 차세대 에너지와 첨단 신소재, 바이오 메디컬, ICT 융합 관련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교내 활동 안에서의 탐구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미래 기술에 대해서 얼마나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 있는 과학 인재인지를 어필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유니스트는 홈페이지 자체에 인재사항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서 학생들이 찾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2015년 당시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되기 앞서서 유니스트 입학처장의 인터뷰에서 두 가지 인재상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창의적이고 융합 학문에 뜻이 있으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 두 번째는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갈 인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인재상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유니스트 같은 경우는 유니스트 연구 브랜드라는 것을 학교 자체에서 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니스트 자체를 연구 브랜드로 육성을 하고 두 번째는 유니스트가 연구를 통해서 개발한 여러 기술들을 사업화를 시키고 세 번째는 신산업을 육성을 함으로써 유니스트 연구 브랜드 분야를 세계적 강소기업으로 육성을 하는 건데 유니스트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 혁신형 성장 모델이 바로 맨 밑에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수출형 혁신 성장 모델입니다. 유니스트를 비롯한 카이스트나 포스텍에서는 항상 글로벌 인재, 아까 유니스트 요 위에서도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라는 멘션이 있었죠. 유니스트를 비롯해서 국가 주도로 세워진 여러 이공계 특성화 대학과 과학기술원에서 글로벌 인재라는 워딩을 활용하는 이유는 과학기술 수출을 통해서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이 과학자로서 할 수 있는 애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쉽게 요약을 해보면 이제 여러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과학기술원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연구 역량이 아니라 세계에 내놔도 지지 않을 만큼 연구 역량과 학업 역량을 갖고 신산업 관련 기술이나 연구 모델을 해외로 수출해낼 수 있는 과학 인재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어 역량은 이 과정에서 당연하게 수반이 되는 기초적인 역량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유니스트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유니스트 측에서 개설되어 있는 전공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수 사업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과학 기술들을 필요로 하는 국가나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필을 해야 돼요. 이렇게 인재상을 조금 찾아보고 난 뒤에 유니스트는 글로벌 인재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구나, 그래서 영어 역량만을 어필해 놓는답시고 어학 및 회화 역량만 주로 어필해 놓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유니스트에서 원하는 글로벌 인재란 단순하게 영어를 잘하는 학생이 아니라 여러분이 쌓은 여러 이공계 역량을 가지고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만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인재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해외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다른 국가 혹은 다른 문화권이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통찰을 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바로 영어 역량을 비롯해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인문학적 역량이 강조가 되고,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과학기술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융복합 역량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직전 콘텐츠에서 융복합 역량을 통한 합격 사례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유니스트 인재상에 대해서 분석을 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자체에서 인재상을 어필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유니스트 자체가 원하는 특정한 인재를 선발하기보다는 공학 계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초 소양이 마련되어 있는 학생들을 폭넓게 선발을 하겠다라는 의도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니스트에 지원한 학생들은 본 인재상을 참고용으로만 활용을 하시고, 유니스트의 설립 배경과 유니스트가 갖고 있는 정체성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를 잘 해석을 해서 그것을 자기소개서에 잘 녹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유니스트 인재상 분석 컨텐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